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민주당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검찰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이제 여권과 검찰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총장 답변을 내놓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한 3곳 외에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파견 검사들을 복귀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개혁안을 내놓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데도 지금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을 지키기 위한 거냐 아니면 개혁안을 만들어내서 개혁 부응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더욱 밀어붙이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개혁 명분으로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아닐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권 인사들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검찰은 좀 더 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신용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들을 또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또 청산도 필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엄히 단죄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원대 복귀한다면 이건 마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개혁 작업도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수사 뒤에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취임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취임 후에도 제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지휘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공언을 해왔고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오영식 의원. 네. 지금 민주당은 뭐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사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이어서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지시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어떻든 검찰이 자체 개혁안이라고 일단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검찰 개혁안이라고 이렇게 딱 내놨는데 사실 그 내용들은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것도 전임 총장이 준비해왔던 연장선상에서 전혀 새롭지는 않습니다.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멘트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지난 시기에 검찰이 보여준 그리고 특히 이번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 보여준 계속적으로 지적된 어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러한 구태한 수사 방식과 관행에 대한 검찰의 좀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과 반성들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이 사실 익히지 않는다는 거죠. 또 특수부 축소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임 총장이 축소를 또 했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특수부가 갖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좀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권한을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집중적으로 독점적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견제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는 검찰 내의 어떤 권위적인 조직 문화 이러한 개혁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을 내겠다 이러한 예. 부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제시돼야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검찰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쥐어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 세력이다라는 공세를 실적으로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분위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 마련해서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하루 만에 내놓은 것을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 즉각 그 지시에 따른 충실한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보는 겁니까? 뭐 반대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 좀 정확히 말하면 일단 급한 불 끄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 검토도 제대로 대통령 않고. 지시에 대해서 이전에 좀 갖고 있었던 예.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대통령의 그러한 지시 사항이 있었고 또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규모의 국민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모은 것을 보고 예. 거기에 대한 좀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검찰이 뭔가 검찰 개혁이라고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조 장관 일가의 수사에 명분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즉각적 대응을 한 거로 봅니다. 정진환 교수, 처음에 개혁안 하루 만에 내놓았을 때만 해도 청와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했는데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실제 그 제출한 개혁안만 놓고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이라든가 여기서 내놓았던 검찰 개혁안, 이런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거 더 확대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최후 통첩성이죠. 그런 개혁 주문에 대해서 총장이 나름대로 하루 만에 뭘 내놨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보다 실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앞서 외용식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급한 불은 끄고 가자. 저는 비슷한 심정이에요. 손학비는 피하고 보자. 예. 자, 이러다가 자칫 검찰이 개혁 대 반개혁의 어떤 구도 속에서 검찰이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걱정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혀지면 수사 동력도 떨어질 뿐더러 국민 여론으로부터 포위되는 양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육지책 성격으로 급하게 내놓은 측면이 있다. 예. 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게 뭐 거의 그 미흡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급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과거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종합해서 내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검찰이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 있다. 검찰 개혁에 검찰이 주체일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것 중에서는 검찰 개혁의 저항 세력이라고 하는 비판도 벗어나면서 또 한편에는 검찰 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검찰에 쥐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의 개혁안보다는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정태근 의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뭘 내놔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조국 장관 주변과 관련된 수사의 끈을 좀 늦추라는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민주당이 지금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무슨 검찰개혁 안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와대하고 집권당의 말 잘 듣는 검찰이 되라는 의사를 왜 표시 안 하냐. 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윤석열은 윤석열다운 게 우리 언제든지 개혁안 내놓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수사다. 수사로 얘기하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오전 11시에 그 투기자본센터라는 데에서
조국 장관과 부인을 공직자윤리법 뇌물 횡령으로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다가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참여연대의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률 씨가 이번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정경심 씨와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어떻든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 문제 수사로 분명히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나 윤석열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 조직에 충성을 하고 수사로 말하겠다. 이걸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 옆에 비공개 소환 쓴 것은 뭐죠? 결국은 사실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아니라 지금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회에서 남편의 위치로 그 압수수색할 때 전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장관도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겁니까?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부인 비공개 소환 문제는 좀 이따가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윤기찬 대변인. 여당이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을 더 몰아세우는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수사에 관련된 뭐 어떤 주문 이렇게 의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판넬에 썼는데 원래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라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검찰이 조국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원하는 이 개혁을 하겠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그 검찰도 개혁의 주체다.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법 기다리지 말고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랬더니 이제 특수부 폐지 등 이런 것도 화답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검찰은 외청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 제정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도적 정비는 국회가 법령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하든가 최소한 법무부 부령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고 이에 안 따랐을 경우에는 검찰을 탓해도 돼요. 그런데 이미 제도적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도적 정비 과정 중에 있는데 제도적 정비를 토대로 해서 그 뒤에 이룰 검찰 보고 뭘 해라라고 하면 검찰이 뭘 하겠습니까? 자, 특수부 폐지만 해도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검찰 사무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럼 대통령께서 아니 법무부에서 이걸 개정한 뒤에 그에 따라서 검찰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검찰 보고 미리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검찰권 행사. 이건 제도적 측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사권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런 압력으로 느끼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면 이게 과연 검찰개혁을 위한 목소리냐. 이것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윤기찬 대변인 보시기에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해서 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관용차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이 부분도 준칙이 개정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부만 해도 이제 특수부는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법률에 이미 직접 수사를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진두지휘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에 보면 부패 수사, 공안 수사, 예를 들면 선거 관련 범죄, 경제 범죄, 방위사업청 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수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이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 그러면 법령에서 먼저 폐지를 해놓고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먼저 이 안을 전부 다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보고 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선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시니까 따라긴 따라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본인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또 국회 권한 침해예요.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의 분배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혁기관장께서는 검찰이 하루 만에 이렇게 개혁안입니다 하고 내놓았을 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지시에 이제 부응한 모습입니다만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한 일축하는 측면도 좀 강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초동 집회였던 것 같아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까 앞선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될 어떤 정치적 위기감도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특수부를 3곳 이외에 축소하겠다고는 했으나 지금 검찰개혁에 요체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관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여론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혁안 이런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측면이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를 개최해서 일단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 중 형사부 공판부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검사들의 복귀 문제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과 이제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진행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검찰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착수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라는 큰 와중에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버스 출발의 시동은 건 모양새가 됐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일단 개문발차는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최경철 의원은 검찰이 하루 만에 내놓은 배경 그리고 여권이 그럼에도 계속 몰아붙이는 이유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이 가장 큰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큰 걸 하나 보여주는 거죠. 내가 검찰 전문가니까 나를 따라서 오면은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놓는 개혁 방안은 국민들에게도 통하는 것이고 여러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보약이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검찰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뭐 차 같은 거 이제 검사장 타고 다니지 말자, 뻐기지 말자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파견 검사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검사들이 있다. 다 인제 들어와라. 수사만 하자. 그리고 그 특수부 폐지 말 많았지 않느냐. 비판받지 않는 검찰이 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가장 먼저 시급해야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조국 장관을 국회에서 한번 보시면은 국회에서 많이 중계를 했으니까 보셨을 텐데 많이 기사회생한 모습을 보입니다. 힘을 많이 차리셨어요. 이번 주 한국당 의원들이 뭐 귀하도 부르고 뭐 법무 관계자 뭐 이렇게도 불렀지만 이번 주에는 굉장히 기사회생해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결국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거는 네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다. 내가 더 높아. 장관이야.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검찰의 개혁의 주체임을 이제 보여주면서 조국 장관도 기사회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맞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제 예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때문에 다소 밀렸다면 이번 주에는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힘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일방통행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6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기랑 교수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오영식 의원 어떤 뭐 한마디 들으셨는데. 네네. 아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는 이 검찰 개혁이 법 제도의 측면에서는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검찰은 검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검찰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특수부를 줄이는 게 개수가 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특수부가 해왔던 그 특수부의 권능으로 소위 말하는 인권 침해와 더 나아가서 사법살인과 같은 계속적으로 인지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폐단들에 대해서 검찰이 얼만큼 진정하게 반성하고 평가를 해서 어제의 그러한 개혁안이 좀 나온 거냐.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반 정도 이런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윤 총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러한 평가의 결과로 지금
급하게라도 이렇게 제시를 한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대응 논리인 측면이 큰 거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안을 제시하면서 이후에 이런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 있게 대응하고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냐. 이러한 후자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어제 검찰총장이 내놓은 대검에서 내놓은 개혁안에 근저히 좀 깔려있는 우려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요,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5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변창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를 가기 전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애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예를 들면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소환하는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자주 검찰의 수사 정보를 얻는 것처럼 얘기할 때 민주당 왜 한마디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일관되게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와가지고,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독립적인 행사, 수사의 중립, 이거고 피해자 인권 보호예요. 오래전부터 얘기해요.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예. 제가 정기람 교수에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검찰이 개혁안을 만들어냈는데 당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다시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또 민주당에도 또 개혁안을 만드는 또 팀이 있죠. TF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역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저는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언론 용어로는 석궁열차. 자, 윤석열 조국,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체제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 예.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였어요. 자, 근데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로 인해서 칼이 좋은 칼로 쓰일 줄 알았는데 그 칼을 뺏어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충분히 함재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자, 단계적으로 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숙제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법무부와의 또 마찰이 있겠죠. 또 정부 여당에서 또 요구가 있겠죠. 이러면 결국은 수사가 위축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부진함, 반개혁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어떤 이제 검찰에서 칼을 뺏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검찰이 하루 만에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여권이 더욱 몰아붙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논란이 과연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임명을 강행하면 내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일까 하는 논쟁입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초기에 내사자료에 의거한 윤 총장의 확신 또는 예단, 그리고 그 예단을 올바른 적절한 방식으로 그 국정에 반영하지를 않고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 거예요. 대통령 밑에 총리 밑에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인데 다 건너뛰고 지금 대통령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칼은 안 들었지만 난이다. 예,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봤던 것이고요. 네네. 조국 장관 그 가족에 대한 무리한 이 전무후무했던 이 기록을 가진 수사가 결국은 조국 장관 임명을 막거나 또는 임명 후에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일 가능성?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검찰의 난이고 신군부가 정승화 그 참모총장을
그 쿠데타로 한 거하고 같은 거다. 아마 지금 이게 신군부의 쿠데타가 1979년도에 일어났거든요. 40년 전에요. 아마 상당 부분들이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를 텐데요. 전두환 신군부가 구사단에 있는 병력을 빼서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중화기로 무장해가지고 그 참모본부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무슨 불법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난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마음대로 하냔 말이에요. 저 발언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아주 쿠데타적인 발언이에요. 저런 발언을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진영을 선동하는 거죠. 지금 검찰은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다라는. 검찰은 지금 신군부와 같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쿠데타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로 나가라는 거죠. 저는 정말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을 걸겠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인 게 분명한 법무부 장관이면 당연히 직무의 배제가 되는 게 맞거든요. 피의자로 소환되는 순간부터, 자기 가족들이 소환되는 순간부터. 왜?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 감독할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또 다른 얘기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직을 걸고라도 그것을 말려야 되는 사유가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경우에는 직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논리상으로. 그런 장관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장관을 임명하는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걸고 얘기하는 게 맞죠. 최경철 의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 수석이죠. 네. 검찰 출신이 아닌데 혹시 기자들이 좀 취재해 봤습니까? 실제로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민감한 부분을 함부로 하다가는 청기를 누설해서 큰일 나죠. 물어는 봅니까? 물어봐도 지금 답을 하겠습니까? 그 조국 수석도 굉장히 입이 무거운 분이었는데 예. 이분은 더 무거운 분인 더 것 무겁습니까?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길 때는 조국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그 평생 동안 검사를 해온 분인데 예. 이 남의 심리도 굉장히 많이 알고 특히 복잡한 범죄자의 심리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 특히 이분이 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 판단을 함부로 해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을 했을까요? 사람 판단을 위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갖고 대통령에게 직접 그것을 보고한다. 굉장히 위험성이 강한 보고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한들. 하지만 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정도는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예. 하지만 인사권에 개입할 만한 취지를 갖고 독대를 요청할 만큼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평생 공무원을 해왔던 사람인데 공무원은 그렇게 모험적인 행동을 잘 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민정을 통해서 공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좀 간이 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 크면 이분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사들이죠. 이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내가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은 결국 공소장으로 드릴 것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의 개시 정도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인사를 갖고 독대를 요청해서 직접 자신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 봅니다. 권혁기 관장 청와대에 계셨으니까요. 네. 이렇게 중요한 정보 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 민정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그럼요. 뭐 어찌됐든 간에 검찰의 주요한 국정 운영에 참고가 해야 할 수사라고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임명을 반대하면서 만약에 임명하면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일단 대검이 부인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는 내가 고르겠다라는 표현으로 청와대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봤을 때 A씨는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나 그만두겠다. 이 얘기인즉슨 대통령한테 임명해라 말아를 나의 의견을 따르라라는 식으로
압박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차원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암만 상상이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설령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에 불구속 기소로 부인을 기소한 것 자체가 인명간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강한 정치적 해석 때문에 이런 주의 주장까지 연속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스스로도 그 인사권에 개입했다라는 그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날인을 근거로 청문회가 종료되기도 전에 불구속 기소를 해서 조국 장관의 임명에 어떤 부당성을 올리는데 여론화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미 날인이 아니라 뭐 표창장을 컴퓨터로 조작했다고 하여 마치 당신들이 공소장을 냈던 공소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로까지 지금 치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주장까지 번지는 검찰의 오해의 성격이 짙은 수사의 관행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진영 교수, 검찰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고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 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조차께서조차 뭐 윤석열 우리 총장님 예. 이러다가 이제는 야,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명된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명백히 인사권을 침해했다.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요. 앞서 몇 분 얘기하셨습니다만 임명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사정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자로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직간접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찌 보면 좀 약간 권력 누수 현상도 좀 보여지는 거예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것이 근거가 돼서 소위 이른바 윤석열 독대 요청서를 문제 제기하고 윤석열 총장을 뭔가 개혁의 쌍두마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저는 예. 오히려 임명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 자, 이제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된 사태를 언급했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로 얘기하고 정확하게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실제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석열 총장 청문회 모습도 한번 보시고 임명장 받을 때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검찰총장님도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국민의 뜻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임기 내내 좀 가져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명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망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자 오영식은 불과 몇 달 전인데요. 그러네요. 예, 오는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들어봤을 때 사실은 조국 장관 후보자 내정 뒤에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을 즈음에서 사실은 검찰 쪽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반대 기류들이 매우 강하게 겪고 그게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독대를 요청했고 뭐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지는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우려 섞여 나오는 것은 이 청문회 일정 바로 일정을 합의한 다음 날부터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청문회가 끝나는 날 밤 12시를 기해서 이 사실은 조 장관 부인을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인들의 입장이나 의사를 이렇게 검찰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타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가 매우 좀 무리한 기소로 절차도 생략되고 그래서 방어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뒤에는 사실은 공소장의 내용 변경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자택 수사까지 과잉 수사와 또 그 과정에 온갖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비난들을 자초하는 수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 총장의 입장과 의견 이러한 부분들이 새삼 달리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까지 했죠. 그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고발한 전례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예. 저희 그 판례도 없어요. 아직 처벌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좀 있습니다. 몇 개가. 근데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툼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네. 오늘 고발장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됐고 누가 공무상 비밀 누설했고 이런 거에 대한 적시가 없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성명 불상자, 그다음에 미상의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건 내용이 없는 공소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 아까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독대 요구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또 관점을 달리 한다면 이것은 부실 검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정일 수 있는 마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진언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임명이 됐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장이 직을 걸고 이 본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직을 걸고 어떤 진언을 드렸는데 이것이 인사검증에 반영이 안 됐다면 어떻게 관점을 달리하면 부실검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께 대든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 관점 호도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